스티브 잡스는 스승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집중이 지닌 가치와 단순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줬습니다. 복잡하게 만들기보다 단순하게 만드는 게 훨씬 더 어렵다는 그 사실도요. 물론 진정한 단순함이란 수많은 복잡성을 이해하고 정제하는 고된 여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드러나죠. 그와 함께 일하는 행운을 누린 제게 잡스는 일생 동안 스승이었습니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냅니다. 오랜만에 해보는 면접이네요. 일단 먼저 어떤 과목을 잘했다고 기억하시나요? 놀랍게도 수학이었습니다. 저는 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고 수학은 정말 좋아했습니다. 복잡한 방정식을 푸는 재미를 느꼈죠. 결국 엔지니어가 되고 싶었고 수학뿐 아니라 공학도 저랑 잘 맞았습니다. 처음 가졌던 직업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 첫 직업은 신문 배달이었습니다. 한 12살쯤 되었을 때였죠. 저희 집은 가족 모두가 일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새벽 3시에 일어나 신문 더미를 들고 배달을 시작했고 보통은 학교 가기 전에 돌아와 잠시 눈을 붙이곤 했습니다. 신문 배달을 한 경험은 제가 대학에 가는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족 중에서 처음으로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낭비해서는 안 될 특권임을 알았습니다. 그 시절에는 사람들은 대학이 수많은 기회를 열어주고 더 나은 삶을 나아갈 발판이 된다고 여겼습니다. 교육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주리라 믿었으니까요. 대학 졸업 후에 첫 직장이 IBM이었죠? 네, 그 출근 첫날이 기억나시나요? 저는 1983년 1월 초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 차에 제가 가진 모든 걸 싣고 운전해서 갔죠. 아파트를 빌렸는데 생전 처음으로 제 명의로 된 아파트였습니다. 그런데 가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침대를 살 형편이 될 때까지는 한동안 바닥에서 잤습니다. 교회 갈 때 정도를 제외하면 뭔가를 하기 위해 그렇게 제대로 옷을 갖춰 입어야 했던 상황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IBM은 정말 멋진 곳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똑똑한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여 있었죠. 스티브 잡스가 애플 영입을 제안했을 때 직감을 믿었다고 하셨죠. 어떻게 그 직감이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판단하셨나요? 스티브와 대화하면서 그가 아주 다른 유형의 CEO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오직 제품, 또 제품, 그리고 또다시 제품에만 집중했고 소규모 팀이 굉장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비전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엔터프라이즈 기업으로 향하던 시기에 그가 애플을 다시 소비자에게 집중시키려 했던 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매우 뛰어난 판단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모두들 소비자를 상대로는 돈을 벌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시다시피 다수를 따라가는 게 굿 아이디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업계에서 새로운 지평을 연 독창적인 천재와 함께 일할 일생일대 기회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애플에게 부족했던 뭔가를 채워주고 있다고 느끼셨나요? 사람들은 이제 잊었지만 애플은 파산 직전이었고 정말 끔찍한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애플이 곧장 무너질 거라 생각해서 제게 애플에 가지 말라고 조언했죠. 하지만 저는 뭔가 다른 점을 보았습니다. 스티브 눈빛에서 어떤 반짝임 같은 걸 보았고 그것은 우리가 이 보물 같은 미국 회사를 회생시킬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제가 그 팀의 일원이었다는 사실이 정말 끝내주게 자랑스럽습니다. 스티브 잡스에게서 경영에 관해 어떤 교훈을 배우셨나요? 그는 제게 혁신이 지닌 가치 그리고 소규모 팀도 굉장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진리를 가르쳐줬습니다. 초창기 아이팟 팀 규모를 봤고 아이폰 팀 규모도 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팀들은 아주 작은 규모였습니다. 자신에게 도전 정신을 불러일으키고 스스로 갖지 못한 기술을 가진 최고 인재들을 주변에 두는 일, 그리고 그들과 하나의 팀으로서 통합적인 자신감을 갖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또한 과거 관점에 얽매이지 않는 법, 그러니까 새로운 증거나 상황이 나타났을 때 자존심 때문에 자기 생각을 바꾸지 못할 만큼 오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는 정말 순식간에 생각을 전복시켰습니다. 처음에는 그 흐름에 약간 놀라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보통은 과거 관점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생각이라는 모멘텀을 순식간에 바꿀 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그 태도를 위대한 기술로 여겼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대표님 생각을 바꿔놓은 때도 있었나요? 그럼요. 그는 제 주장을 수차례 바꾸었고
그 자신 역시 여러 번 생각을 바꿨습니다. 팀, 당신이 스티브 잡스가 가진 생각을 바꾼 일도 있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그는 토론을 정말 좋아했고 자신과 토론할 상대를 찾았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최상급 아이디어가 있다면 언제든 그의 마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상호간 생각을 나누곤 했습니다. 이 과정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깊이 협력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물류를 이해하려는 열정, 이거는 어디서 비롯된 건가요? 저는 항상 제조 분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공장에 가서 물건이 어떻게 조립되고 새로 창조되는지 보기를 좋아합니다. 제 학부 전공이 산업공학입니다. 산업공학이란 본질적으로 인간과 기계, 이 둘이 함께 작동해서 각자 혼자서는 만들 수 없는 제품을 어떻게 창조해내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공급망이라는 포지션을 이게 제대로 작동할 때는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여겨왔습니다. 수천 가지 다양한 부품과 메커니즘이 함께 모여 뭔가를 창조해내는 마치 한 편의 교향곡과 같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어떤 희생을 치렀다고 생각하세요? 수면입니다. 잠은 부족하지만 다행히도 전 커피를 아주 좋아합니다. 하루에 커피를 얼마나 드시나요? 여러 잔 마시죠. 저는 제발 이런 내용을 기준 삼지는 말아주세요. 그럼 아침 일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저는 아주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로 맥으로 가서 지난 몇 시간 동안 온 이메일을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읽는 메일 대부분은 우리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제품들이 자신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알려주는 고객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내용도 많고 또 불편한 사용자 경험도 확인합니다. 사람들이 거리낌 없이 연락해서 자기 의견을 표현하기 때문이죠. 저는 이런 과정이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사가 잘 뛰고 있는지 맥박을 짚을 수 있게 해주거든요. 메일 속 비판 중 일부는 어떻게 대처하세요? 저는 꽤 낯가죽이 두꺼운 편입니다. 그래서 우선 내용을 내면화하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저 말이 정말 정확한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하고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방어막을 치고 Why? 우리가 한 일이 옳거든요? 라고 말하지 않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사람들이 대표님 직업에 대해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 게 있나요? 이 일이 얼마나 재미있는데요. 가끔 다른 CEO들이 자기 일이 얼마나 끔찍한지에 대해 얘기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하지만 제 일은 환상적입니다. 저는 이 일을 정말 사랑합니다. 신문을 돌리면서 돈을 모으던 시절의 팀이 오늘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거라고 조금이라도 예상했을까요? 0%요. 제가 듀크 대학 대학원 시절에 향후 25년 계획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처음 한두 해 정도는 제법 정확했죠. 하지만 그 이후로 그 계획서는 이제 A4 용지 한 장 값도 안 됩니다. 인생이란 게 원래 그렇습니다. 잘 짜인 계획에서 벗어나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저는 가장 중요한 바는 그런 변화에 순응하고 기회의 문이 열릴 때 제때 알아보고 어떤 문으로 걸어 들어갈지 선택하는 결정이라고 확신합니다. 켜는 건 이렇게 음악도 이메일도 웹서핑도 아이폰으로 하는 통화도 아이폰에서